세미나에서는 각국 사례를 들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문제도 진단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닥치면 대응의 효율성과 각기 다른 부처 간 소통, 그리고 사이버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참여자들은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함정 루즈벨트호 등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되며 위기를 새로운 대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 군은 검역과 방역, 의료 인력 지원, 대규모 인원 신속 진단법 개발 등 정부와 민간 지원에서 활약했지만 이러한 대정부 지원 역할에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조직의 정체성과 군 작전 태세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꼭 상당히 군이 해서 성과를 얻을 만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제 효율적으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점차 증가하는 데다 정부 차원에서 자원 활용에 제한이 있을 때 군의 조직력 등을 고려한다면 자원 구비와 교육 훈련을 발전시키고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 원장은 또 군과 다른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 사안이 경찰이나 소방관, 경제부처 등 각각의 담당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군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경계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찰과 군 간 혹은 군과 어떤 특정한 재난에 관련된 상황 부처 간에 서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복구를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어들도 다르고. 노 원장은 그러면서 국내 관련 기관끼리 협력할 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군 의료 분야에서 40년 동안 일한 토마스 컬리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제보건센터 주임은 오히려 위기에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루즈벨트 함정에서 선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의 승무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Roosevelt, which that was an aircraft carrier that had the sickness on board. And I mentioned that a month later, another ship had a discovery of a patient with COVID on board. It was a much smaller ship. It was off the coast of South America. And the Navy had figured out in a month how to get a team with the right equipment out to the ship 200 miles off the coast and be able to treat patients within 24 hours, something they didn't know how to do before by looking at what happened and learning lessons. 참여자들은 코로나19나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공통 과제를 놓고도 협력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쟁 관계의 긴장이 고조돼 차질이 있다는 겁니다. 컬리슨 주임은 코로나19 백신 연구와 개발을 위해 국제적 의료 기준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백신 연구소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인 개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에 경종도 울렸습니다. 신동규 세종대학교 교수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이버 보안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ecurity threats such as online lectures, various types of phishing attacks related to non-contact services and fraud are constantly increasing. 신 교수는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방에서도 사이버상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간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군은 재택근무가 어렵고 아직 적용 단계에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전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국. 참여자들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2020 서울 안보대화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